오늘은 현대차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오늘 주도 섹터와 급등 종목의 상승 논리를 짚어드립니다. 구독으로 시간과 돈 모두 절약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자동차 회사가 꼭 자동차만 만들어야 하나?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든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공상과학 소설 같았는데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바꾸는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중심, 가장 큰 화두였던 현대차 그룹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현대차 그룹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기폭제는 역시 정의선 회장이랑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이 두 사람의 만남이었죠. 네, 시장은 이걸 단순한 만남 이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현대차가 오랫동안 얘기해온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 비전이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고의 두뇌를 만나서 드디어 구체화되는구나. 이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인 거죠.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 그러니까 몸체랑 엔비디아의 AI 기술이라는 두뇌가 결합하는 일종의 전략적 동맹의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그 동맹의 중심에는 당연히 그룹의 심장인 현대차 플러스 13.8%가 있겠죠. 최근에 외신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저 로봇으로 언제 돈을 버나? 너무 먼 미래의 기대감만 반영된 거품은 아닐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건 당장의 수익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가깝지만 아틀라스는 이미 수년간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점이 달라요. 즉, 현대차는 미래 AI 로봇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을 이미 손에 쥔 셈인 거죠. 미래 시장의 선점 가치의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전과 기술이 있다면 이제 이걸 현실 사업으로 구현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그룹 내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 글로비스 플러스 16.78%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물류만 하는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때 직접 지분 투자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분 가치 상승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오르면 주주인 현대글로비스의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기술의 첫 번째 고객이자 가장 큰 실험장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써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물류 로봇 스트레치를 자사 물류센터에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하고 그 효율성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기업에 이 솔루션 자체를 파는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드웨어, 즉 몸체와 그 활용처가 정해졌다면 이제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네요. 현대 오토에버 플러스 26.44%가 있는데 그룹 내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한다고 하니까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혹시 온실속 화초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글로벌 경쟁에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기술력이 좀 뒤처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현대오토에버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 네, 현대오토에버가 만드는 미들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봇의 운영체제가 두뇌고 센서나 모터가 손말이라면 미들웨어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계요? 네, 엔비디아 칩이 아무리 똑똑한 판단을 내려도 이 미들웨어가 없으면 로봇 팔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이걸 현대오토에버가 독점 공급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파트너랑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독점적 지위의 안정성과 글로벌 기술력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네요. 그럼 이 변화의 물결이 외부 협력사들, 그러니까 부품 공급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링크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요. 링크솔루션은 이 변화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25종을 공급하거든요.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로봇의 최종 사용처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물류센터죠. 아마존이요? 네, 이건 그냥 현대차의 협력사라는 걸 넘어서 아마존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글로벌 고객의 현장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관련 기업들도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DH오토웨어는 북미에서 이미 4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확보했고 정부 국책과제 주관사로도 선정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낸 겁니다. 4,078억 원 북미 수주는 우리 중소기업 기술력이 글로벌 메이저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거고요. 여기에 정부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됐다는 건 정부가 이 회사의 기술력을 국가 대표급으로 공인해줬다는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확실한 실적의 정부 인증이라는 날개를 단 격이군요. 맞습니다. AI 칩, 로봇, 자율주행차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엄청난 열을 낸다는 거잖아요.
이 열 관리가 성능을 좌우할 텐데 폴라리스 세원이 바로 이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현대차와 테슬라, 이 경쟁사에 모두 부품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폴라리스 세원의 가장 큰 투자 매력인 거죠. 미래차 시장의 최종 승자가 현대차가 되든 테슬라가 되든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의 승패와 무관하게 돈을 버는 일종의 인프라 기업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만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게 이걸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봇의 관절, 즉 감속기 쪽도 보겠습니다. 오린 PTS 플러스 10.1%는 과거 보스턴 다이내믹스 개발 단계에서 정밀 감속기를 공급한 이력이 부각됐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선 아직 대량 양산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시장의 기대가 좀 앞서 나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R&D 단계에서 부품을 공급했다는 건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까다로운 기술 요구사항을 통과했다는 의미거든요. 기술 검증은 마쳤다. 그렇죠. 수많은 경쟁사 중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1차 후보인 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봇 양산이 본격화되면 완전히 새로운 곳을 찾기보다 우린 PTS와 먼저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의 마지막 퍼즐은 슈어소프트테크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오류 검증을 전문으로 한다는데 사실 이런 분야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율주행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오류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검증은 기하급수적으로 중요해지죠. 네, 슈어소프트테크의 핵심은 현대차가 직접 지분 7.32%를 투자한 2대 주주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라 미래차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지분을 섞은 혈맹 관계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 모든 첨단 기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료, 그러니까 희토류 같은 자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네,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자원 무기화가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요. 이 테마의 선두에는 단연 유니온 머트리얼이 29.99%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희토류 없이 고성능 모터를 만들 수 있는 페라이트 마그넷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파라이트 자석은 희토류를 쓰는 네오디뮴 자석보다 성능, 그러니까 자력이 좀 약해서 고성능 모터에는 잘 안 쓰였던 걸로 아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의 핵심 가치입니다. 전통적으로 페라이트는 성능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유니온 머트리얼은 성능을 희토류 자석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90%까지요? 네, 즉 10%의 성능을 타협하는 대신에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100%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술적 독립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시장은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대안이라는 점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모 회사인 유니온 플러스 19.95%도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 폐촉매에서 희유금속을 재활용하는 자체 기술이 있어서 자원 안보라는 더 큰 테마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이 희토류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흑연과 탄소 섬유도 포함되면서 상보 플러스 29.88%가 주목받았습니다. 네, 상보는 탄소 나노튜브 CNT와 그래핀이라는 차세대 신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재들은 기존 흑연이나 탄소 섬유를 대체하거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거든요. 중국이 기존 소재 공급망을 흔들 때 우리는 아예 다른 차원의 신소재로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국내 유일의 네오디뮴 자석 응용 기술 상장사라는 노바텍 플러스 13.95%도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이 희토류를 막으면 네오디뮴 자석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바로 시장의 딜레마이자 노바텍의 기회입니다. 중국이 원료를 통제하면 당연히 국내 생산은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떻게든 원료만 구하면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소수 기업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자체 공급망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국내 유일 기술 상장사인 노바텍의 전력적 가치가 재평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개별 종목 이슈를 보겠습니다. 삼익제약 플러스 29.94%가 새로운 플랫폼 기술 특허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제형 변경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약의 형태를 바꾸는 기술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건가요? 이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신약을 만드는 건 돈도 시간도 많이 들고 성공 확률도 매우 낮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삼익제약의 기술은 이미 검증된 기존의 경구용 약, 즉 매일 먹는 알약을 한 달에 한 번 맞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바꿔주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매일 먹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요? 네, 환자 입장에선 편의성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훨씬 낮은 리스크로 새로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성공 확률이 높고 시장의 수요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군요. 기술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네, 자료를 보면 약물 탑재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고 한 달 이상 안정적으로 약물을 방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의 핵심 지표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겁니다.
최근 위축됐던 바이오 분야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제조사로 넘어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모하는 거대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또 자원 무기화라는 리스크가 어떻게 새로운 대체 기술의 가치를 일깨웠는지도 살펴봤고요. 이 모든 흐름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 때 우리는 이들을 기존의 산업 분류로 계속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